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닛 24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목적으로 쓰일 때 일단 표현으로만 기억해 두시고 유닛 24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구문보다는 문법 쪽에 가깝긴 한데요. 얘가 문법적으로 워낙 중요하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고 나면 해석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투부정사는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 형용사, 부사고요.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라고 했네요. 그러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라는 면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완전히 똑같다면 이 둘로 나눠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어와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요. 문법적으로는 마음껏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하거나 혹은 둘 다 쓸 수는 있는데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자리라고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올지 동명사가 나올지 동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또 동사가 핵심 심장이네요. 여기에서 어떤 동사는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고요.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또 어떤 동사는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 차이가 없어서 마음껏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있고요. 어떤 동사는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 차이가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은요. 목적어로 투부정사하고만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나올지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하고만 어울리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는 둘 다 어울리는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바꿔 써도 괜찮고요. 어떤 동사는 둘 다 어울리긴 하는데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동사들이 이러한 경우로 쓰이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재에 아주 많은 동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해야 될까요? 결국은 암기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려드릴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서 더 빠르고 길게 오래 암기하라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동명사는 과거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요. 그 앞에 있는 동사도 미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 앞에 있는 동사도 과거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주의하실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래적, 과거적 성향이라고 그랬지 미래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미래적, 과거적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왜 미래적 성향을 갖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to하고요. 투부정사의 to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치사 to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가 기본이죠. 따라서 to 다음에는 목적지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적지는 앞으로 가야 할 곳이죠. 얘가 자체가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투부정사의 to 미래적 느낌을 갖고 있어. 투부정사 미래적 성향이구나. 괜찮겠죠? 동명사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그리고 암기가 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G에서 얘가 뒤쪽을 향하고 있네요. 과거적 성향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부터 나와 있는데 저는 설명의 편의상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부터 설명을 할게요. 동명사 과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얘네들 동사, 즉 과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동사들과 어울리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과거적 성향이죠? 자, 하나하나씩 가겠습니다. finish는요. 끝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끝낸다는 것은 시작을 했어야 끝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끝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시작을 했어야 이 부분에서 과거적 성향의 포인트를 잡아보시죠. 괜찮을까요? stop과 quit은 그만두다라는 겁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시작을 했어야 그만두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과거적 성향 잡아보시죠. give up, 포기하다. 아, 얘는요. 포기한다는 것은요. 시작, 도전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시작하지도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적인 느낌 잡아볼 수 있겠네요. keep, 유지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 종종 봤었죠. keep 다음에 ing, 동사의 ing가 연결이 돼서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keep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될까요? 유지한다는 건 무언가 시작을 했어야 유지를 하던 말던 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 자체도 이렇게 과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mind는요. 꺼려하다, 싫어하다라는 느낌의 동사입니다. 얘가 명사로 쓰이면 마음이지만 동사로도 얼마든지 쓰이고요. 꺼리다 얘를 기본 의미로 챙겨두시죠. 뭔가를 꺼리고 싫어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하면 꺼리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아기가요.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할 때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성향이 있죠. 뜨거운 냄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딱 손으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 뜨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냄비만 보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면 꺼리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dislike, 싫어하다. 같은 개념으로 연결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enjoy, 즐기다가 있는데요. 먹방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네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저 어렸을 때요. 어머니께서 시금치를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먹어봐. 그런데 먹어봤더니 이게 물컹물컹해서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맛도 하나도 없고 이걸 왜 자꾸 먹으라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금치를 즐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어느 날 시금치를 한번 먹어봤더니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요. 이게 몸에도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먹었더니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enjoy, 즐기다. 뭔가를 해보고 나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면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본 것은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거죠. suggest, 제안하다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는요. 해봤더니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거죠. 또 나쁜 마음을 갖고서 해봤는데 이거 안 좋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제안해야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험해보고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제안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practice, 연습하다가 있네요. 얘는 왜 또 과거적인 성향일까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갔는데
호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연습하세요. 뭘 가르쳐 주고 나서 연습을 하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요. 뭔가 개념 설명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야지. 개념 설명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뭔가를 가르치고 배웠어야 연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연습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이 부분에서 과거적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밑에 있는 imagine은요. 얘는 상상하다는 뜻입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향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얘가 특이하게도 동명사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따로 챙겨두시고요.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묶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시면 훨씬 이해와 암기가 빠르겠죠. 동명사, 과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동사들과 어울린다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는 미래적 성향을 가진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want부터 promise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want는 원하다예요. 앞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적인 느낌입니다. 따라서 미래적 성향의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거죠. would like와 would love도요. 마찬가지로 얘는 원하다, 좋아하다 그런 결이거든요.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자, hope는 희망하다예요. 희망이라는 말 속에서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얘는 당연히 미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미래적 성향의 투부정사와 어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뭔가를 하기를 희망한다. 자, 소원한다는 것도 옛날에 맨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앞으로가 다 붙어있네요. 다 미래적인 느낌입니다. 자, 기대한다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자, 계획은요. 계획하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건 지난 일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일은 반성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 느낌 잡으면 되겠습니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자, 나는 올해 영어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해서 이제부터 안 먹고 살 빼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동의를 하는 순간 그 동의 내용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promise, 약속하다. 약속한다는 것도 그 약속한 시점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맞나요? 전부 다 앞으로라는 느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래적 성향의 동사라고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적 성향의 투부정사와 찰떡궁합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는요.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선택, 사용하셔야 되는 동사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try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명의 편의상 forget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forget은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그 동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투부정사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동명사가 나올 때와 투부정사가 나올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해오셨던 투부정사는 미래적 성향, 동명사는 과거적 성향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동명사는 과거적 성향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한 것을 있다란 뜻이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미래적 성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이미 한 것을 있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있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한 방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도요. 전혀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실 기출문장의 해석에도 아주 매끄럽게 적용이 될 겁니다. remember도 똑같습니다.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적 성향,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하겠죠. 따라서 remember 동명사는요. 과거에 이미 한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try와 stop으로 갈 텐데요. 얘는 그냥 따로 빼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try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동명사가 나오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거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stop은요, 우리 동명사 때 살펴본 건데 stop의 목적어로 동명사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어야 멈추기도 한다고 그랬죠? 의미적으로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인데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투부정사가 stop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의미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주의해서 암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이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tried climbing the tree.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죠. 저는 그 나무에 시험 삼아 올라가 왔다는 거고요. I tried to climb the tree는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의미 차이가 있네요. 밑에 I forgot watering the flowers. I forgot to water the flowers라고 나왔네요. 이때 water는요. 명사로 쓰이면 물인데 동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물을 주다란 뜻입니다. forgo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꽃에 물을 준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미 꽃에다 물을 줬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얘는요. 꽃에다가 물을 줘야 하는데 줘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괜찮을까요? 의미 딱 떨어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I remember turning off the light. I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 동명사가 연결된 경우와 투부정사가 연결된 경우인데요. 저는 기억합니다. 불을 끈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미 불을 껐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불을 꺼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뭐 집을 나가든 뭐 방을 나가든 간에 불을 꺼야 할 것을 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끌 테니까 걱정 마 이런 느낌까지도 되겠죠. He stopped smoking. He stopped to smoke입니다. 그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금연했다는 뜻이고요. He stopped to smoke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뭔가 하던 일을 멈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데요. 뭐 틈틈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목적어로 취하면서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바꿔 쓰시면 되겠어요. like와 love인데요. 주의하실 건요. would like와 would love는 반드시 투부정사만 연결할 수 있고요. like와 love만 있는 경우에는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마음껏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얘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hate는 싫어하다. 아까 보셨던 mind나 dislike의 계열이긴 한데 얘는 특이하게도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별표 치시고 암기에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start와 begin은 몇 번 나왔던 거네요. 투부정사, 동명사 다 나올 수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자, continue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동명사 다 나올 수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는 기출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281번이네요. 팍은요, 포장하다, 짐을 싸다, 꾸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I finished packing a present for you. 뭐 요 정도의 문장을 한 방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석부터 해드리면요. 저는 선물 포장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런데 얘는 한 방에 가셔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에 finished가 쓰였고요. 목적어로 동명사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야 끝을 낼 수도 있다고요. 282번. surf the internet 하면 인터넷을 검색하다는 뜻입니다. surf가요. 원래는 파도 타기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면 뭐 여기저기 파도 타듯이 옮겨 다닌다 그런 느낌으로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하다. You should stop surfing the internet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너는 인터넷 검색을 멈춰야 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should는 뭐 해야 한다는 약한 의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충고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는 인터넷 검색을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대화의 흐름이나 맥락상에서 정확한 의미가 밝혀지겠죠. 우리는 stop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와 있는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3번 갑니다.
자, approach는요. 얘가 접근법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접근하다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뭐 골프 용어 중에 approach가 있는 것 같아요. 공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안 쳐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He decided to try a different approach. 이것도 한 방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decide 다음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갈게요. 주어가 여기 있고요. decid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왔다는 것이고요. 투부정사에 사용된 try라는 동사가 또 목적어로 different approach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try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명사가 나와서 또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try a different approach,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사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처음에 했던 접근법이 잘 안 먹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4번. participate in은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의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ry to participate in school events often. 이것도 간단하네요.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으니까 명령문이고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in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participate in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짧은 문장들은 이제 한 호흡으로 가시되 포인트는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석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학교 행사에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285번으로 가볼까요? charge는 충전하다, cellphone은 휴대폰이고요. battery는 말 그대로 배터리입니다.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battery. 저는 잊었습니다. 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forgo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얘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적 성형의 동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forgo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저는 잊었습니다. 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야 할 것을. 그래서 안 한 거죠.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난감한 상황. 충분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서 복습 매끄럽게 해주시죠. 286번. cough는 기침하다. bother는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히다. brother 아닙니다. I kept coughing and didn't want to bother anyone. 저는 계속해서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요.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자리에 keep의 과거형 kept 있네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온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didn't want라는 동사가 다시 나와 있고요. want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 방에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덩어리로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한 방에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이 필요할 때는 또 적절히 해드릴게요. 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게 하는 것을. 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87번. 자, search for는요. 뭐뭐를 찾다라는 덩어리 표현 되겠습니다. So we keep searching for answers on the internet.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의 keep, 목적어로 이렇게 search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searching for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 그래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답을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288번으로 가겠습니다. comfort는 안락, 편한, 위로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comfortable, 편한, 한이라는 형용사와 관련이 있겠죠? zone은 구역이고요. Try doing new things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새로운 것들을 해보세요. 당신의 편안한 구역 밖에서. 자, try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의 형태가 되겠고요. try의 목적어로 동명사 나왔네요. 그 동명사의 목적어로 new things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outside of는요. 얘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의 밖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편안한 구역 밖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 밖에서 새로운 뭔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느끼는 집, 동네, 그리고 나라를 벗어나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뭔가를 한번 새로운 거를 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거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얘기도 종종 해온 것 같네요. try ing 복습해 주시죠. 289번입니다. You can enjoy reading new books without stepping out of your home. 먼저 표현 볼까요? 자, step out of는요. 뭐뭐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out of가 뭐뭐 밖으로 뭐뭐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의미 파악 먼저 할까요? 당신은 새 책 읽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가 되겠네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플러스 enjoy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reading 동명사 나와 있고요. 이 동명사의 목적어로 new books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새 책 읽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without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고요. stepping out of your home까지 덩어리로 가시면 되겠네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옛날에는요. 새 책이 나오면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매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딱 배달을 시키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새 책 읽는 것을 즐길 수 있죠. 게다가 전자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제만 하면 딱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이책이 훨씬 더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공부하기도 그리고 책을 즐기기에도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290번. skip은 걸으다, 건너뛰다 동사고요. fuel은 연료라는 명사입니다. When you skip breakfast, you are like a car trying to run without fuel. 공부하기 좋은 문장인데요. 당신이 아침을 걸을 때 당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달리려고 하는 연료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접속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동사의 목적어로 breakfast가 나온 거죠. 당신이 아침에 걸을 때 다시 주어 나왔고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까지 덩어리로 한 방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비동사부터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까지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전치사 lik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 occur 뒤에 동사의 ing가 나왔습니다. 명사 다음에 동사 ing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서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는 아닐까 예상해보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죠. 그 뒤에 보니까 trying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은 try to 동사 원형이니까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달리려고 노력하는 자동차.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without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하게 되면 당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요? 달리려고 하는 자동차. 연료 없이. 의미 파악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볼게요. 당신이 아침을 걸을 때 당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 없이 달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요. 연료를 넣어야 달릴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것은요. 그날 전체의 우리가 활동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정말 연료를 안 넣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91번 가겠습니다. Put A into words는요. A를 글 또는 말로 적다 하다라는 뜻이고요. Put A into action은 A를 실행하다라는 뜻인데 얘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Put A를 넣다, 말 속으로, 글 속으로 그래서 말로 글로 적다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를 넣다 행동 안으로 그래서 실행하다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유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요. 단어를 100% 알고 문법을 다 알고 구문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이런 문장이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넣을 때 말이나 글 속으로 당신은 혹은 여러분은 그 꿈들을 행동 속으로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 파악이 어렴풋이 되는 것 같죠? 즉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꿈을 말이나 글로 적을 때, 할 때 당신은 그 꿈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있을 때와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할 때 좀 구체화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꿈은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2번으로 가죠. rumor는 소문, pass along은 퍼뜨리다, individual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I remember reading about a rumor that was passed along by an individual. 해석할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읽은 것을, 이거 한 방에 가야겠네요. 저는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소문에 대해서 퍼뜨려진 한 개인에 의해. 이 정도로 볼게요.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자리에 remember 있고요. remember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전치사, 명사.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동사가 수동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전치사, 명사.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본 겁니다. 해석 볼까요? 저는 읽은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읽은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맞나요? 뭐에 대해서? 한 소문에 관해서. 어떤 소문? 퍼뜨려진 소문이죠. 누구에 의해서? 한 개인에 의해서요. 괜찮을까요? 요 포인트 복습하시고요. 간만에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긴 호흡으로 갈까요? 저는 한 소문에 관해서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퍼뜨려진. 좋습니다. 293번 보겠습니다. truth는 진실, health는 건강, refuse는 거부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Why do some people choose to know the truth about their health and others refuse? 왜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로 선택합니까?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부합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자, why라는 의문사로 시작했고요. do가 의문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some people이 주어고요. 동사 나왔고요.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또 truth가 나온 거죠. 전치사, 명사까지 갔고요. 접속사,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나요? 뭘? 진실을 알기로 또는 진실을 아는 것을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거부합니까? 뭘 거부해요? 그들의 건강에 관한 진실을 알기를 거부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굳이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봤다가 무슨 질병이라도 나올까 봐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건강 상태에 관한 진실을 알기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겠죠.
전체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진실을 알기로 선택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진실을 아는 것을 거부하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94번입니다. return은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뜻의 동사. When Toby returned to camp that evening, he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little boy with the big sad eyes. 토비가 캠프로 돌아왔을 때 그날 밤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에 대해서 크고 슬픈 눈을 가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나왔죠. 토비가 돌아왔을 때 어디로요? 캠프로.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굳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그는 그 다음에 couldn't 조동사 다음에 stop이라는 동사 있고요. stop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온 거죠. 그는 즉 토비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그 작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요? 크고 슬픈 눈을 가진이 되겠죠. 자, 이때의 전치사 덩어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사 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전치사 덩어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의미 파악됐을까요? 조금 길게 갈까요? 토비가 그날 저녁에 캠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크고 슬픈 눈을 가진 그 작은 소년에 대해서. 뭔가 사연이 있나 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295번 되겠습니다. break는 깨다, 부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3단변화가 참고 삼아 나와 있는 거죠. gouge는 착오가 되겠습니다. Perhaps as you tried, you remember going to your mother when you broke that gauge window with a baseball. 자, 의미 파악할까요? 아마도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간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엄마에게. 당신이 깼을 때 차고지 창문을 야구공으로. 요 정도로 나눠볼까요? 분석 들어간 다음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마도 어린아이로서 즉 어린 시절에 당신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는 remember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갔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엄마에게 간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의미적으로는요, 충분히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기억합니다. 엄마에게 간 것을. 당신이 깼을 때가 되겠죠. 뭘요? 차고지 창문을. 뭘 가지고? 야구공을 가지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갈까요? 당신 아마도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엄마에게 간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야구공을 가지고 차고지 창문을 깼을 때. 이해되셨을까요? 창문을 깼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엄마에게 가겠습니까? 아빠에게 가겠습니까? 엄마에 가겠죠. 왜요? 덜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엄마나 아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빠가 굉장히 부드럽고 엄마가 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엄마에게 갔다가 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해서 덜 혼날 것 같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미 파악하시되 우리는 이 포인트를 콕 집어가지고 복습을 더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해 드렸네요. 다음 시간 25강 되겠습니다. 유닛 25 길어진 명사 네 번째 길어진 명사가 다시 시작되네요. 접속사, 대절, 그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절을 한꺼번에 모아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기출문장 296번부터 310번까지 10개가 있는데요. 조금 길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 기출문장 분석이나 의미 파악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예습을 해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